한때 제 삶은 엉망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았고 매일 다이어트 실패자로 느끼며 살았습니다.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이유로 유튜브에 널려있는 수많은 다이어트 식단을 따라하며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동안 직접 실천하고 실패하고 다시 바꿔본 끝에 저는 뱃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현실적인 다이어트의 기준을 알게 되었습니다. 혹시 지금 다이어트 의지가 흔들리고 계신가요? 방향을 잃고 어떻게 다시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통해 무작정 굶지 않으면서도 식단의 균형을 잡고 40대 뱃살을 관리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 식단만 기억해 보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정보는요, 40대 주부들이 다이어트 할 때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식단 3가지입니다. 이번 영상은 건강한의사 채널과 롱민 채널에서 소개한 다이어트 식단과 식사 구성 관련 콘텐츠를 참고하였고, 제가 실제로 다이어트를 하면서 꾸준히 먹고 있는 식단을 바탕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저도 실제로 아침, 점심, 저녁을 이런 방식으로 구성해서 먹고 있는데요. 무작정 굶거나 며칠만 버티는 식단이 아니라 40대 주부가 일상 속에서 현실적으로 꾸준히 이어갈 수 있는 다이어트 식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식단이 뱃살과 체지방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지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3번째 식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베스트 3, 달걀,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3번째는 제가 아침에 먹는 달걀, 무가당 요거트, 견과류 식단입니다. 제가 아침부터 단백질을 챙기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뱃살을 빼려면 결국 하루 종일 먹는 양을 관리해야 하는데 너무 부실하게 먹으면 금방 배가 고파져 간식이나 다음 끼니의 과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달걀과 요거트로 단백질을 챙기고 견과류를 조금 곁들여 포만감을 유지하려고 해요. 달달한 빵이나 음료로 아침을 때우는 대신 단백질이 포함된 식사로 불필요한 간식을 줄이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뱃살 관리 포인트입니다. 베스트 2, 적당량의 밥, 단백질 반찬, 채소. 2번째는 제가 가족과 저녁에 먹는 일반식입니다. 다이어트 한다고 일반식을 완전히 끊지는 않아요. 저는 저녁에 밥을 100에서 150g 정도, 한 공기의 절반에서 3분의 2 정도 먹고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챙깁니다. 단백질은 고등어나 연어 같은 생선뿐 아니라 기름기가 비교적 적은 돼지고기나 소고기, 닭고기, 두부 등을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왜 이렇게 먹을까요? 밥의 양은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의 비중을 높이면 포만감을 유지하면서 전체적인 식사량을 조절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채소를 통해 식이섬유도 챙길 수 있고요. 무엇보다 가족과 같은 음식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뱃살은 며칠 굶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체지방이 함께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스트 1, 닭가슴살 또는 단백질 식품, 채소. 그리고 제가 가장 자주 먹는 뱃살 관리 식단 1위는 닭가슴살과 채소를 중심으로 한 점심 식단입니다. 저는 점심에는 밥을 따로 먹지 않고 단백질 식품과 채소 위주로 먹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매일 닭가슴살만 먹는 것은 아니에요. 소고기나 돼지고기, 생선, 달걀, 두부처럼 여러 단백질 식품을 돌아가면서 먹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닭가슴살을 가장 자주 선택하는 이유는 단백질은 충분히 챙기면서 지방과 전체 칼로리를 관리하기 비교적 쉽고 무엇보다 준비가 간편하기 때문입니다. 닭가슴살에 상추나 양배추, 브로콜리 같은 채소를 충분히 곁들이면 복잡하게 요리하지 않아도 한 끼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식단을 1위로 꼽았을까요? 점심에 밥이나 면, 빵 같은 탄수화물의 양을 줄이고 단백질과 채소 중심으로 식사를 구성하면 하루 전체 탄수화물과 섭취 열량을 조절하기가 쉬워집니다. 또 단백질은 포만감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점심 이후 간식을 줄이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를 하면서 근육을 유지하는 데도 단백질은 중요하고요. 그래서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3가지입니다. 첫째, 탄수화물을 무조건 끊기보다 하루 전체에서 양을 조절하기. 둘째, 매 끼니 단백질을 챙겨 포만감과 근육을 지키기. 셋째, 채소를 충분히 먹어 식이섬유를 챙기기.
저는 점심에 탄수화물을 줄이는 대신 저녁에는 가족과 밥을 적당량 먹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루 종일 탄수화물을 완전히 끊지 않으면서도 전체 양을 조절할 수 있어 저에게는 훨씬 현실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습니다. 닭가슴살이나 달걀이 뱃살만 골라서 빼주는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런 식단을 꾸준히 유지하면서 하루 전체 섭취량이 적절하게 조절되고 체지방이 줄어들면 복부지방과 허리둘레도 함께 감소할 수 있습니다. 결국 똥배 쏙 빠지는 식단의 핵심은 무조건 굶는 것이 아니라 배고픔을 관리하면서 전체 지방을 줄일 수 있는 식습관을 오래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침에는 달걀과 요거트처럼 간단하게 단백질을 챙기고 점심에는 닭가슴살이나 다른 단백질 식품과 채소 위주로 먹고 저녁에는 가족들과 일반식을 먹되 밥의 양을 조절하고 단백질과 채소를 함께 챙깁니다. 저에게는 이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었어요. 그리고 세 가지 중에서도 제가 자주 활용하는 것은 바로 닭가슴살이에요. 여러 제품을 직접 먹어보니까 닭가슴살이라고 다 똑같지는 않더라고요. 어떤 제품은 너무 퍽퍽하고 어떤 제품은 금방 질리고 제품마다 단백질 함량이나 칼로리도 조금씩 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백질 함량과 칼로리뿐만이 아니라 맛과 식감, 얼마나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지까지 함께 보고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실제로 어떤 닭가슴살을 먹고 있는지, 왜 그 제품을 선택했는지 궁금하시다면 다음에 이어지는 영상을 확인해 주세요. 지금까지 러블리 선샤인이었습니다.